네, 안녕하세요. 로드런너입니다. 지금 이제 일본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로드바이크 듀라에이스 2011년 신형을 같이 한번 시청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웃긴 게 시마노 나우스 가서 봤는데 에어로를 강조를 했어요. 여기서 에어로 계속 에어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에어로가 아니라 반응 속도죠. 반응 속도. 듀라에이스가 가장 그 1세대가 나왔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게 그 변속 시프터로 인한 반응 속도입니다. 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자전거가 근육이라면은 구동계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움직이는 신경입니다. 반사속도. 이 반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생각대로 즉각적으로 탁탁탁 움직이면은 엄청나게 자전거와 일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변속 시프팅하는 게 재밌는데요. 그 맛에 또 로드를 탑니다. 1세대도 혁신적이었지만은 그리고 이번에 나온 최신형도 절반 정도 단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같이 한번 영상 보실게요. 또. 자, 오늘 빅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여기에 자전거가 있다는 것은 신제품 소개 동영상입니다. 그러나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 학습고대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지금 로드용 최고봉 구성 요소 신형 듀라이스의 세부 모습입니다. 이미 보고 오신 매니아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결국 그 베일을 벗게 되었습니다. 역시 일본인들답게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자, 신형 디바이스와 크게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봅니다. 우선 하나 큰 것은 와이어리스입니다. 가장 설명을 잘했어요. 무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속 레버 사레버 듀얼 컨트롤 레버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전과 전후 리어 디퓨저 전후 변속기 사이가 무선으로 되었으며 12단으로 바뀌었죠? 후면 카세트 12단을 변경되었으며 구형 모델은 11단이었습니다. 더 크고 폭넓은 크로스의 기어비가 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비가 굉장히 넓어졌다고 그러네요. 우선 듀얼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세미 무선 변속기로 변경되면서 모델 체인지를 완성한 듀얼 컨트롤 레버이며 쉬프트 다운 버튼의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손가락으로 단단히 붙잡아서 브레이크 레버 사용이 쉬워졌습니다. 레버 안쪽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좀 더 구분이 확실해졌나봐요. 자신의 큰 손의 손가락이라도 세게 깊숙이 여유있게 들어가 버릴 정도로 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핑거 브레이크가 가능하다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손가락이 걸리기 쉬운 같은 형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요즘은 약간 그래브 스타일에서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게 추세인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위로 옆으로 솟고 있어. 듀얼 컨트롤 레버를 정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안쪽에 휘어서 모형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핸들바가 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핸들바가 꺾이는 게 아니라 레버가 각도가 안쪽으로 휘어지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습니다는 그 이유는 올해 UCI 자전거 대회가 규칙을 여러 가지 또 추가했습니다. 선수가 에어로 포지션을 취할 때 여러 가지 금지 자세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어? 그것을 피드백해서 브레킷 포지션이 변경되어서 더욱 에어로의 포지션을 취할 수 있도록 거스로 이 레버의 각도를 안쪽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UCI 규정이 참 골 때려요. 무선 브라켓은 듀얼 컨트롤 레버에서 전파의 선이 나와 변속기에 변속 신호를 보내줍니다. 레버 안에 버튼 전지를 넣어서 사용합니다. 대략 11.5년에서 모델에서 22년 정도는 전지가 포함이 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통신 방식은 시마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통신 그룹을 사용합니다. 아, 디자인 너무 멋있다. 이것은 전파 혼선하거나 걱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고속 하이리어 스프로킷을 12단을 고속 변속하는 데는 변속기도 당연히 개선되었습니다. 이전 모델이 자료입니다. 뭐니 해도 말이죠. 새로운 것은 이전 모델 정션이군요. 예전에는 이렇게 좀 충전 방식이었군요. LED 이렇게 붙어있고. 이전 모델은 무선 통신이 불가능하고 복잡했지만 정션에서는 기타 충전 부품이 많았습니다. 12단 티타늄 스프라켓이요. 드디어 이것이 통합되어 뒷 변속기에 하나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최중요 구성 요소의 두뇌가 뒷 변속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설계라는 점입니다. 그 리어 스프로켓도 이 패턴이 깎여있는 안쪽 패턴이 변했어요. 신형 12단 스프로킷입니다. 날카로운 변속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뒷 변속기 새로운 디자인과 함께 변속 속도도 매우 빨라졌습니다. 리어 스프로킷 구성을 알아봅니다. 스프라켓 구성은 두 가지로 발매되었습니다. 최고 속도 11T에서 로우 스피드 30T. 와, 기어비가 엄청 촘촘하다. 그리고 좀 커졌네. 34T면은 최고 속도 11T에서 로우 스피드 34라는 매우 넓은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한다면 16T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어가 많을수록 다리의 피로감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변속 단서 중요하지 않다는데 중요해요. 폭넓은 기어비로 고속과 어필에서 더 편하게 대응이 가능하게졌습니다. 당연히 11단보다 12단이 좋습니다. 리아 드레일러는 케이블 셈이 무선이므로 듀얼 컨트롤 레버와 변속기 사이는 케이블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프레임의 내부에서 배터리는 이리저리 변속기와 전원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블 말이죠, 전작에 비해 매우 가늘고 가볍게 행어에 걸리고 있습니다. 케이블 내장 모델이 많아진 요즘 자전거 프레임에 사용 가능합니다. 조립도 방법도 이전과 같습니다. 이 부분 중간 행어가 약한데 엄청 많이 개선됐네. 두꺼워졌어요? 쉬프터 케이블 신호 가이드도 만들어지고 선도 가늘어지고 설치하기 쉽도록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등급이 낮은 애들이 너무 잘 휘어버려. 행어, 그 보조 행어. 이어서 프론트 드레일러 업그레이드된 부분입니다. 크기도 33% 작아져서 매우 컴팩트해졌습니다. 두꺼운 자전거 타이어를 사용했을 때 간섭이 없어지도록 개선했다는 의미입니다. 프론트 드레일러 전면 변속기와 타이어의 간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프론트 드레일러가 특히 빨라졌다고. 신형 프론트 드레일러는 본체를 소형화해서 타이어가 굵어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도록 포텐셜을 갖추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속 속도는 정말 굉장합니다. 매우 빨라졌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전 제품과 비교가 가능합니다. 리어 드레일러 수준으로 프론트 드레일러 변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용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체험해보세요. 이것이 매우 빨라졌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굵어졌을 때 이게 자꾸 스치니까 드레일러에. 이어서 크랭크 설명입니다. 매우 컴팩트해졌습니다. 전작 오, 듀라이스의 그렇게 필로로 빨라요? 이동한 듯한 오, 디자인으로 얼마나 변경되어 있습니다. 큰 변화는 체일링 구성에서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52 아우터 그래서 영상도 36인분, 봤는데 엄청 50 34 컴팩트 투어링 구성, 54 고속 체일링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속도 프로레이스에 필요한 체인링으로 프로 선수의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파워미터 센서를 가진 모델입니다. 이게 티수가 선택 가능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조금 그 왼쪽 가장지에 돌출된 파워미터에 송수신 두 개의 센서 유닛이 있습니다. 저는 50T 정도 컴팩트가 좋더라고요. 파워미터죠? 네, 이거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네. 160mm 프론트는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도 개선 바뀌었습니다. 내부에 있는 부품이 보이지 않지만 브레이크 피스톤이 세라믹에서 레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좌우 패드 간격이 10% 넓어졌습니다. 브레이크를 과다하게 사용할 때 열 팽창으로 아, 레진으로 바뀌었어요? 피스톤이 세라믹에서? 예, 좀 더 이제 그 디스크 브레이크하고 로터 사이 간격이 얇아져서 그 로터가 과열됐을 때 팽창하잖아요. 그때 스치는 소리를 조금이라도 없애줄 수 있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로터가 열 팽창해서 로터 패드 마찰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브레이크 로터입니다. 엑스테어에서 이미 카탈로그 소개되었으며 듀라 에이스에게도 같은 라인업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열성 로터는 산악 바이크와 로드 바이크 모두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변속기 이외에도 신형 듀라 에이스 휠입니다. 뭐 센터랑은 다 공유를 하니까 시마노 라인들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죠? 뭐 굳이 따로따로 있을 필요가 없지. 아, 휠 이번에 휠 괜찮아요. 지금 보이는 50mm 높이의 림과 60mm 림 그리고 점점 경량 좋아지네. 36mm 높이 림이 있습니다. 50하고 60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 그냥 쓰기는 올라운드죠? 림 높이는 모델은 세 종류입니다. 튜블리와 클린처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도 있지만 림 브레이크 모델도 존재합니다. 아, 저는 튜브로는 별로 안 좋아요. 시마노가 그 클린처를 만들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기계식 변속 레버로 당기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링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를 공유하며 DI2 모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신형 듀라이스 9200 시리즈의 세부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역시 실제로 변속기가 움직이고 있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워프 스마트 롤러를 사용해서 나카지마님이 도전해서 변속합니다. 리 드레일러를 변속 작동해봅니다. 산악과 같은 강한 부하를 걸어서 변속을 시작합니다. 먼저 아우터에서 이너로 변속해봅니다.今だいたい150ワットぐらいで踏みながら負荷をかけながら変速しています。はい、一番トップまで入りました。じゃあローの方に移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ちょっとじゃあ一気シフトやってみましょうかね。
続いてはフロントディレイラーです。まずアウターからインナーに落と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はい、いきます。 인너에서 아우터로 변속 페달 부하를 걸어봅니다. 케이던스를 올려서 インナ 테스트합니다. ーからアウター、この動きの方が、ディレイラー的には負担がかかりますね。さあやってみましょう。じゃあちょっとケーデンスを上げて、結構速いですね。じゃあ2つちょっと斜 조금 め前 앞쪽 から 대각선 방향에서 動きを見ていきたいと思い 움직임을 ます。 보고 ま 싶습니다. ずアウターから 아우터 체일링에서 인너 체일링으로 변속을 해보겠습니다. さあそしてインナーからアウターです。アウターからインナーからアウター。ちょっとケーデンス上げ目で、すごい。この味でかなり動きが素早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はい、じゃあ 시프터 손끝을 보시고 계십니다. 시퍼터 그립 단차가 있네요. 상당히 단차가 커졌습니다. 변속 실수 염려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후드의 머리가 조금 터졌습니다. 이 부분 모양이 변경되었습니다. 손으로 후드를 잡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結構ね、このしっかりとストローク、スイッチのストロークも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